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논문은 셀피 Autonomous Self-Improvement with Reinforcement Learning for Social Navig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논문의 저자를 먼저 살펴보면 버클리 대학에서 비지팅 리서치 펠로우를 하고 계시고 도요타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로봇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으로 내비게이션을 하는 그런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처음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논문이 풀고자 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된 연구,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실험과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있을 때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리워드를 얻게 되는데, 그 리워드를 누적해서 얻게 되면 이제 그것을 리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그 리턴이 최대가 되는 정책,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모델을 사용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모델 베이스드가 있고, 그리고 모델 없이 하는 모델 프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end-to-end RL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먼저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환경을 저희가 모델을 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상태로 이동을 하고 그때 보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모두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점은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뭔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더라도 계산을 통해서 리워드랑 스테이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단점은 또 무엇이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완벽하게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다 알고 완벽하게 모델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이 모델 베이스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인바이로멘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또 에이전트의 폴리시의 성능에도 좌우되는 그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한 게 end-to-end RL이라고 해서 모델 없이 에이전트의 폴리시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실제로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행동을 하면서 이때 얻게 되는 리워드,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지,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런 정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폴리시를 강화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실제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구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실제로 산업용 로봇을 학습시킨다거나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이렇게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해결하고 싶어 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강화학습을 하면 그 모델의 성능에 좀 제한이 되고, 그렇다고 모델을 없이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를 얻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 둘의 단점은 좀 보완을 하고 서로의 장점만 좀 가져와서 그 학습을 좀 해보자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처음부터 폴리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러닝 방식으로 어느 정도 폴리시를 학습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어느 정도 제대로 동작하는 폴리시를 좀 더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강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잠깐 보시면, 이 동영상에 제대로 안 들어가 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있는 로봇이 저희가 움직이게 하는 로봇이고, 실제 환경에서 사람들을 잘 피해 다니면서,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것을 잘 피해 다니면서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소셜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 저자분들의 이전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때 로봇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로봇의 태도에 대한 그런 연구였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로봇이 없을 때 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진한 파란색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로봇이 등장을 해서 노란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면 사람은 로봇이 가까이 왔으니까 비켜서게 되면서 파란색 밝은 하늘색 방향으로 또 경로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에 의한 사람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봇은 이 주황색 경로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소셜 내비게이션 태스크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셀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이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D3에 비헤이비어 클로닝 텀을 부착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프라인 강화학습을 할 경우에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이 수행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에이전트가 맞닥뜨렸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밸류를 굉장히 좋지 못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익스트라폴레이션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되는 폴리시가 데이터셋을 획득할 때 사용됐던 그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것에 착안을 한 거고, 여기서 비헤이비어 클로닝 텀을 추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쓰지 않았는데 다른 뭐 KL 다이버전스를 줄인다거나 하는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굉장히 줄여서 이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스털랩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것은 이 저자분이 계신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이 되는데, 먼저 오프라인 러닝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인코더를 학습을 합니다. 이 인코더가 뭘 하는 친구냐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를 피처로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페스털랩은 어떤 미니카가 그 주행해야 되는 그 루트를 최대한 빠르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입력되는 이미지가 현재 어떤 스테이트인지를 인코더가 잘 학습할 수 있게 먼저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프라인 러닝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제로 미니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폴리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환경에서 이 로봇 미니카를 구동을 시키면서 액터 크리틱을 학습을 시키는 과정으로 폴리시를 학습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RL입니다. 레지듀얼 RL은 저희가 쉽게 모델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폴리시를 좀 학습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위쪽에 R 항이 어떤 로봇 태스크가 있을 때 그 태스크에 대한 리워드를 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SM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체의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이고, SO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다루고 있는 물체에 대한 리워드 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좀 비교적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최대화하는 폴리시 또한 저희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S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진을 좀 예로 들어보자면, 이 태스크는 로봇이 블럭 하나를 집어 올려서 그것을 이제 두 블럭 사이에 끼워 넣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이때 오브젝트에 대한 리워드는 오브젝트의 상태에 디펜던트 하게 되고, 이 오브젝트의 상태는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에
로봇에 따라 개선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럴 때 이제 오브젝트의 상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저희가 로봇을 움직일 때 생각했던 변수보다 로봇이 어떻게 그 물체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로봇이 물체를 잡고 있을 때 마찰력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외부 요소들도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 함수를 좀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강화학습으로 이 리워드를 좀 얻어낼 수 있는 폴리시를 학습하는 게 레지듀얼 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손으로 얻어낸 여기서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강학습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이 폴리시를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둘의 액션을 합해서 액션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레지듀얼 RL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피는 어떻게 이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냐라고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서는 Q 밸류를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J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고, 뒤에 있는 Q 바가 이 모델링 할 수 없는, 모델링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피는 이 Q 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이 스테이트 액션의 밸류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크리틱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Q 바를 제대로 학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Q를 통해서 벡터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Faster Lab에서 보셨던 것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저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리워드를 통해서 먼저 액터랑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액터는 저희가 모델링했던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인코더는 이 들어온 인풋으로부터 스테이트를 잘 뽑을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인코더는 고정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틱을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Q 바를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Q 바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얻은 Q를 가지고 다시 액터를 개선을 하면서 액터를 첫 번째 스텝에서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개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리워드가 위에서랑 앞에서 1단계에서랑 조금 다른데, 첫 번째 V라고 하는 게 로봇의 속도를 이야기하고, G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가야 할 목적지의 좌표를 이야기합니다. CS는 로봇이 동적이지 않은 스태틱한 오브젝트와의 충돌에 대한 리워드를 나타내고, D는 움직이는 오브젝트들, 사람이나 이런 것에 충돌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리워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메소드의 그림은 앞에서 보신 것과 같고, 그리고 이제 5개의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TD3의 비헤이비어 클로닝 텀을 더한 방법, 페스터랩은 인코더를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 인코더를 고정시킨 뒤에 벡터와 크리틱을 처음부터 학습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레지듀얼 RL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RL 기본형과 대거가 표시된 그런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J 섹션 그 항 중에서 맨 처음 텀, 그러니까 로봇이 골 포지션과의 거리에 대한 그 리워드만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의 폴리시를 사용하고 있고, RL 대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텀들까지 다 고려를 하는 그런 베이스 폴리시로 하고 있습니다. 싹선 및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먼저 오프라인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온라인으로 실제 환경에다가 로봇을 동작시키면서 거기서 다시 똑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파인 튜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 로봇의 현재 위치를 좀 알 수 있도록 옴니 다이렉셔널 카메라를 사용해서 비주얼 오도메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AR 마커까지 사용해서 로봇의 현재 좌표를 좀 알 수 있도록 카메라를 구성을 하였고 또 범퍼 센서를 달아서 물체랑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실험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실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카페, 왼쪽에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환경이고 두 번째가 큰 복도에 대한 환경입니다. 세 번째가 오피스 부분인데 여기서는 좀 유리창이나 좀 다른 투명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챌린징 할 수 있는 환경들로 구성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실험을 할 때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셀피를 적용했을 때 기존의 방법보다 조금 더 좋은 폴리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이 온라인으로 파인 튜닝 할 때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로봇이 데이터셋에서는 보지 못했던 환경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해줘서 로봇이 좀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환경에 처했을 때 빠져나오게 해주는 그런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단계인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실제로 타겟 인바이러먼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조금 더 셀피의 성능이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5개 중에 가장 성능이 제한하는 성능과 근접했던 두 가지 베이스라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세 번째 익스페리먼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떤 메소드들이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타겟 인바이러먼트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셀피를 수행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는지에 대한 표인데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이 회색깔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다른 메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 인바이러먼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데이터셋으로만 오프라인 러닝을 하고 그 다음 온라인 러닝을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Q3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타겟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각 메트릭 평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PSL 그리고 SPL, STL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패스 랭스에 대한 점수 그리고 타임 랭스에 대한 점수라서 이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할수록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STL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도달했을수록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CP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얼마만큼 부딪혔는지에 대한 횟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손으로 얼마만큼의 개입을 해 주었는지 숫자가 적을수록 좋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PSV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로봇이 어느 정도로 침해를 했고 그 시간이 얼마만큼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프라이어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성능이 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이 섹션 윗 파인 튜닝 그리고 리지듀얼 RL 이 두 개의 메소드가 그나마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인터벤션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이 아까 제일 괜찮았던 프라이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 반복을 할수록 인터벤션, 사람의 개입이 점점 필요 없어진다.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더 적은 그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살펴봤던 두 개의 베이스라인 메소드에 대해서 Q1과 Q2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Q1 같은 경우에는 셀 P를 적용했을 때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폴리시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환경 3개 모두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이 아까 보셨던 부분과 비슷하지만 이 작은 오브젝트와 얼마만큼의 충돌이 발생을 했었는지, 사람과의 충돌은 또 얼마나 발생을 했었는지, 사람의 영역은 얼마만큼 오래 침범했는지, 그리고 울퉁불퉁한 표면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메소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질문을 했을 때 총 4가지의 질문을 했었고, 그 4가지 질문 중에서 얻은 그 결과를 표시를 한 건데, 첫 번째는 로봇이 너무 눈에 띄게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는 로봇이 되게 자연스럽고 좀 친근하게 행동을 했는지, 세 번째는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때 결과를 보면 파란색이 제안하는 방법이고, 이 제안하는 방법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튜닝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더 줄여주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모든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제안하는 메소드가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셀피는 그 온라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학습된 폴리시를 좀 파인 튜닝 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었고, 그리고 다른 연구들과 달리 그 오프라인 러닝에서 사용했던 오브젝티브를 온라인 러닝에도 차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 학습되는 과정이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좀 안정화시켰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